우선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이 출제를 우리가 40문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맨 마지막 처음에 나오는 게 부동산학 총론입니다. 이 목차를 보시면은 이 목차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 총론. 이 총론은 기초 이론입니다. 그럼 이 부동산을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이 기초 이론을 이제 묻는 건데,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 이론에서 우리 부동산 처음 배우잖아요. 그럼 다른 과목에는 부동산 개념을 출제를 못해요. 우리 부동산 학에서 하는데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. 여러분 다른 과목은요 다 법이에요. 민법, 공시법, 공법, 중개사법 다 법이거든요. 근데 이제 부동산만 학이에요. 학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범위가 또 부동산학은 넓어요. 상당히 넓은데 이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이 부동산학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은 대학교에 우리 부동산학과가 있는데 부동산학과에 3년 배우는 걸 여러분 2달 배우는 거예요. 3년 동안 배우는 걸 2달 배우는데 그러면 그 넓은 범위를 어떻게 2달 동안 여러분 다 머릿속에 집어넣겠어요, 여러분들은? 안 되죠. 근데 그걸 다 처음부터 이해한다. 그럼 그분은 천재야.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.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처음 배우면요 모르니까 용어를 배우다 보면은 이제 요게 이해하기 뭐 좋은데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다가 나가요. 예? 듣다가 지우개가 있어요. 쫙 나가요. 근데 그게 한 4월까지는 가요. 그러다가 이제 용어가 이제 좀 귀에 익으면요 5, 6월 정도 가면은 들으면 요거는 어느 단원에 있고 요것은 어느 부분이고 이제 요 과목은 들으면 요건 공법에서 나온 얘기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. 그 5, 6월 가면요 점수들이 이제 좀 이제 약간씩 높아지기 시작해요. 처음에는 여기 이해가 안 돼요. 과목 자체들이. 그래서 특히 부동산학은 학인데 범위가 워낙 넓어요. 대학교 3년 배우는 걸 여러분 2개월 안에 배워야 되니까 범위를 좁혔는데도 더 넓어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강의할 때는 우리가 최근에 이 출제 유형 경향에 맞춰서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해드려요. 그리고 과감히 출제가 안 되는 범위는 나중에 5, 6월 가면요. 저희들 영 보고 5, 6월 가고 7, 8월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지만 5, 6월 가면은 과감히 빼버려요. 이제 출제 유형 성향을 보고.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나중에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공부할 때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을 저희는 좀 좁혀주고 5, 6월 가서 강의할 때는 훨씬 더 좁혀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는 그런 점인데 총론에서 그럼 부동산이 뭐냐 묻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이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가 출제를 하는 겁니다. 부동산의 개념. 그래서 매년 우리가 부동산 개념에 관련된 용어를 출제를 하는데 올해 시험 우리 마찬가지 출제를 했는데 상당히 기본적인 걸 출제합니다. 그래서 총론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총론은 우리가 보통 3문제 출제합니다. 총론은 우리가 출제 위원들이 우리가 약속한 분야가 3문제. 근데 4문제 출제할 수도 있는데 평균 3문제 내외죠. 하여튼 내외니까 뭐 2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20회 시험은 출제 안 했어요. 이 총론에서.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출제율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는데 우리가 3문제 내외로 출제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이 3문제 내외로 출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동산 개념은 난이도가 하야.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당히 쉬운 분야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계로 보면은 올해 시험 보시면요. 난이도가 우리가 상, 중, 하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하 분야가 30% 출제를 해요. 30%가 나오거든요. 그럼 30%면 12문제거든요. 12문제가 하가 출제를 하고요. 그럼 상이 20%거든요. 20%인 8문제가 이게 상입니다. 그럼 요 8문제 난이도 높은 걸 다 틀린다 하더라도 요 2개를 합하면 몇 프로죠? 우리가 80%잖아요. 80%. 32문제입니다. 32문제. 요거 해도 80점인데 그 여러분이 공부할 때 난이도 이 하인 부분 요거는 딱 문제를 보면요. 답이 5초 만에 나와요.
답이 보여요.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있고 중에서 많이 맞아야겠죠. 하나는 틀린다 하더라도.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돼요. 부동산 학교로는. 그러니까 어디에 시험에 나오느냐. 해마다 좀 약간 다른데,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그 부분을 공부하다가 있죠. 실수를 안 해야 돼, 시험장에 가서.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하고, 여기는 틀린다 생각하면 되고. 그러면 틀린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부 안 해도 되죠. 아, 틀리기도 작정했는데 왜 공부해요? 네? 그래서 어떤 분은요,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신 분이 있어. 여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.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를 해줘요. 강의를 해주니까 요 전범위를 다 강의해 줄 수밖에 없는데, 이쪽을 또 이쪽 부분은 또 머리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. 그럼 요것도 강의해 주는데, 얘기가 요거는 상중한데 요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. 얘기를 해줘요.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보고 본인이 풀 수 있으면은 오케이 하고, 요건 봐도 모르겠다. 그럼 과감히 책을 찢어 던져버려야지. 그 부분은. 그래야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. 있으면 공부하니까.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, 빨간 걸 사인펜 있죠? 갖고 쫙 그어버려요. 그래야 공부 안 하지. 그래서 가끔씩 보면요, 요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도 있어요. 이거 뭐 틀리라고 생각하는데,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. 예? 그러면 이게 또 두세 개 맞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저희들이 14회 인력관리공단 제2팀장이 그때 전효중 박사인데, 전효중 박사하고 저희들이 기자고 출제위원들하고 저희들이 합의한 게 있어요. 학생들 대표하고. 예? 답을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. 그걸 합의를 했어요. 그걸 해서 나중에 찍는 방법 가르쳐 줘요. 신경 안 써도 돼요. 이거. 나중에 오히려 요거 찍는 방법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? 찍어서 남은 어떻게 돼? 풀어서 틀리는데 자기는 안 풀고 맞는 사람 맞아.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이제 답 찍는 방법도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때 그래서 요걸 많이 공부해야 돼. 그래야 요걸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, 상은. 자, 그래서 개념 요것은 하루 출제하는 거예요. 이 개념. 그래서 이 부동산이 개념을 묻는데, 우리 부동산 이제 배울 텐데, 부동산을 보면 여러분 법률적 측면에 우리 부동산 배우거든요. 이 민법에서 배우듯이.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 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. 이건 법률이고.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외곽에 가서 우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부동산 뭡니까? 은행의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 아닌가요?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뭡니까? 하니까 대답을 못해. 부동산 뭡니까? 어떤 분은 이제 용기 있는 사람 얘기해. 갑자기 땅부터 나오기 시작해. 땅 나온 건 그래도 너무 정직한 답이다. 예? 그래서 부동산은 뭡니까? 해서 어떤 분이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한 분도 있어. 부동산은 뭡니까? 눈물의 씨앗입니다. 가사에 뭐 내용이 나오대. 눈물이 씨앗이지. 투자 잘못하면 계속 소주 한잔 마시면서 어떻게 이거 언제 팔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융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부담 생각해야지. 이자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가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땅이지만은 그는 이제 원칙적 옛날부터 내려온 거고요.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얘기하다 보면 다 정답이 없어.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동산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. 부동산은 과학이다. 부동산은 금융이다. 예? 예? 부동산은 투기다. 뭐 하여튼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그만큼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모아서 이제 여러 형태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러한 여러 형태의 개념을 묻는 겁니다. 이제 법률적 측면만 묻는 것이 아니라.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념을 묻는 용어가 나오고, 그리고 여러분 토지가 있습니다. 토지는 땅인데, 이 땅이, 여러분 땅은 근데 여러분 토지 거래를 합니다.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면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토지 그냥 거래한다가 아니라 그 토지가 어떤 형태의 토지인가를 알아야죠. 그럼 토지 용어가 있죠. 그럼 토지 용어도 예를 들어서 맹지라는 용어가 있어. 그럼 맹지는 뭐죠?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이거든요. 도로에 접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가치가 건축할 수 없으니까 가치가 떨어져요.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. 그런데 자기가 정보를 알았어요. 예?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서서 앞으로 3년 뒤에 도로가 들어설다고 딱 예정이 되어 있다. 그러면 나중에 여기 가격이 오르겠다. 그럼 맹지 사야지. 예? 도로 들어설 예정이면. 그럼 건축 허가가 나가거든요.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? 가치가 떨어졌던 게
가치가 폭등하지.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. 맹지라든지. 대화할 때 맹지가 어떠니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대지는 어떻게, 농지는 어떻지, 뭐.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용어가 있어요. 땅은 땅이지만 그 땅이 어떤 용어로 이용이 되느냐,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, 이걸 알아야 돼요. 그래서 토지,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 토지 땅인데 이 땅이 그 땅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모양, 용도에 따라 용어가 다 달라요. 그 용어를 여러분이 적절하게 거래할 때 사용을 좀 해야 돼.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낼 수가 없어요. 왜? 중개사 자격증 따는데 이 토지 용어 모르면은 어떻게 돼? 자격증 헛것단 거지. 예? 그래서 손님이 와서 맹지 얘기했는데 중개사가 맹지를 모른다, 대지 모른다면 큰일 나잖아요. 그러니까 용어를 알 수밖에 없어. 그래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어. 토지 용어라든지,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의 분류, 이런 부동산 분류를 우리가 또 있는데, 올해 시험에 여기서 또 출제를 했더니, 예? 우리 출제하는데 부동산 분류 보면요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. 거기에 우리 중요한 거 부동산에서는 용도, 지역, 용도, 지구, 용도, 구역입니다. 그럼 요 관련한 게 공법에 배우는 거 우리 개론에 원래 여기 나오거든요. 우리는 개론에서 강의를 안 해요. 시간이 없어서 다 얼른 넘겨버려요. 공법에서 배우고 오세요 얘기하는데 여기서 출제를 한 거예요. 여러분 용도, 지역 중요하거든요. 용도, 지역 변경 가능성 있느냐. 가치가 달라지거든요. 부동산 가치가 달라집니다. 변경 가능성이 있냐 없냐. 예? 규제, 그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, 용적률 규제가 있어요. 예? 그걸 우리가 묻는 문제들을 원래 출제를 한 거예요. 예? 원래 시험 문제 뭐 나온지 아세요? 무도학원이라는 게 나왔거든요. 무도학원. 무도학원 하니까 어떤 분은요, 체육시설인 줄 알아. 체육, 태권도 뭐 이런 게 무도학원. 야,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무술 할 때 우리 무자로 생각을 한 거야. 춤추는 무인데. 무도학원 많잖아요. 보면은 춤추는 그 얘네 보면 댄스학원. 댄스학원 했으면 다 알아들었을 건데 무도학원 하니까 갑자기 무도학원 하니까 체육시설로 알아서 틀리신 분이 있어. 네? 네?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보니까 그래, 무도학원이 위락시설 아니에요. 네? 그런 걸 이제 시험 문제 원래 출제한 거예요. 어느 시설에 들어가느냐.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는 용도 지역에 어디 들어가느냐. 아파트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인데 그 시험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출제한 거예요. 전용을